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차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합의를 더 잘할 수 있느냐,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상대방이 음주운전했다, 또는 상대방이 뺑소니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왜 나온 거냐 하면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것보다 가중처벌이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가해자랑 합의를 할 때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합의금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모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합의라는 거는 누가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거든요. 가해자랑 피해자랑 합의해라라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제할 수 없고, 다른 교통사고가 났을 때랑 좀 합의 절차가 달라지는 거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냥 보험사 통해서 민형사상 합의를 한꺼번에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보험사 합의랑 별도로 나 형사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형사 합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보통 음주운전 피해자의 합의라고 하면은 보험사랑 하는 합의, 그리고 가해자랑 하는 별도의 형사 합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험사랑 하는 합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합의금이랑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음주운전 피해자로서 전치 3주가 나왔다.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 배상해주는 금원은 뭐냐면, 이 3주를 정상적으로 치료하는데 합당한 금원을 기준으로 당연히 보상을 해주려고 하겠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이 실제로 입은 피해에 한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제한하는 합의금은 일반적인 통상적인 교통사고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음주운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엑스트라의 합의금은 이 가해자랑 하는 별도의 형사 합의, 여기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형사 합의를 하니까 여기서 돈을 엄청 왕창 받을 수 있느냐, 돈을 왕창 받을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거는 사실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 가해자 입장에서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사 하는 민사상의 합의만 하고 뭐 형사합의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어차피 처벌받을 거고 추가로 줄 돈 없다 이러면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다, 여기서 이제 합의금 협상을 해야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카드는 내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엄청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지금 가해자가 처벌받는 거는 교통사고 자체로도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도 처벌을 받아요. 근데 나랑 지금 합의를 하는 게 교통사고의 양형에는 감경사유로 작용이 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음주운전 한 것 자체를 피해자가 용서해 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양형에 있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미치는 영향이 조금 적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너무 합의금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중간에 합의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를 둬야 되고, 만약에 가해자가 합의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나는 그냥 합의 안 한다라고 포기하는 경우에 내가 별도로 가해자한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합의금이라는 게 보험사 합의를 제외한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고, 그 점은 염두에 두고 이 협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음주운전 피해자라고 해서 가해자로부터 무조건 엄청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된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상의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정도의 합의금을 제한을 하고 어느 정도를 받아들일지를 좀 합리적으로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겠고요. 합의는 네.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를 하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일단은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한 이후부터 합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죠. 가해자가 합의 시도를 안 했는데 합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합의를 되게 빨리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형사처벌이 완료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일단은 경찰 단계 거쳐야 되죠. 그 다음에 검찰 단계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총 기간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재판이라든지 검찰 처분 전에 합의가 되면은 그게 양형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하게 합의를 꼭 마무리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는데 얼마의 합의금이 상당한가, 얼마의 합의금이 적당한가, 그런 거를 고려하시면서 천천히 협상 과정을 거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나뿐인 변호사 하나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운전한 지가 한 10년 됐는데 저는 사고가 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제 과실로 긁은 적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로 제가 다친 적도 있었는데 이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는 이유가 제가 사고가 처음 났을 때 제가 그때 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딱 사고가 나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운전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교통사고에 대한 설명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실로 내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내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차를 가지고 갔다가 너무 화가 나서 박았다든지 아니면 누굴 쳤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특수 폭행이나 특수 상해가 되는 거예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거로 인해서 이제 특수가 붙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폭행, 그리고 사람이 상해 입은 경우에는 상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내면은 그러면은 처벌 대상이 되나요?를 보면 되는데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가 있고요. 처벌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가 있어요. 이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험사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상대방 운전자가 이 처벌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 신고까지 가는 거고 처벌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고 없이 보험사 간의 합의로 인해서 종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처벌이 되는 교통사고가 어떤 거냐? 그 교통사고 하는 경우에 법이 어디 정해져 있냐 보면은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제3조 처벌의 특례라고 해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제 이거는 처벌의 특례라고 해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특례를 해주겠다고 규정을 한 거라 이 4조를 보면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 특례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내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특례를 이 법에서 두고 있는 거고 다만 그 경우에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처벌이 되느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12대 중과실 이런 거거든요. 뭐 중앙성 침범이라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여기 1호부터 12호랑 이 본문에 있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경찰서에 신고가 필요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가 필요하고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되는 절차인 거죠. 이 가해자 입장이랑 피해자 입장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는 과실이 100대 0인 경우는 잘 없거든요. 다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아요. 쌍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면 일단은 보험사에 신고를 해야 돼요. 보험사 직원이 이제 출동을 해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해서 증거를 세증을 할 거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촬영을 해야겠죠. 사고 현장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게 이 당시에 이제 너무 당황하니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손이 덜덜덜 떨려서 막 촬영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사고 현장 촬영을 사진 말고 동영상으로 하는 경우도 좋고 이제 또 동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 직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증거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운전자가 이 사고 직후에는 당황해서 자기가 한 실수를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험 절차 진행되고 재판 진행되고 하면은 그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 현장 촬영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고 상대 운전자랑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사 합의가 주로 이루어져요. 보통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이 보험사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통째로 다 해요. 내가 이제 이 보험사 간의 합의에 좀 동의를 한다. 그러면 이 절차에서 그냥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네. 쌍방 아니고 한 명이 네. 더 잘못한 것 같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형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내 판단이고 이제 법률상 이게 100대0 과실인지 아니면 내가 10%라도 과실이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나는 피해자라 생각하고 보험사를 부르지 않으면은 우리 쪽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보상을 해줄 만한 증거를 세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 주차된 차를 상대방 과실 100으로 박은 게 명확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본인의 보험사에도 연락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절차 진행인 건데 그러면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이 합의에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가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그럼 제가 합의를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어보면은 이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이제 인사상 피해가 입었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치료를 좀 받다 보면은 초반에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이 와요, 먼저. 합의 연락이 오기 전에 내가 막 다급하게 먼저 연락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은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처음에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를 하겠죠.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 연락이 와서 이제 합의금을 제시를 했을 때 2단계에서 저한테 상담이 가장 많이 들어요. 내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다고 해서 과다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다만 내가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그에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합의 안 한다고 하면 돼요. 합의 안 한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치료를 다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몸이 더 아프니까 병원을 더 다녀보고 치료가 완료된 다음에 합의를 하겠다 하고, 그러면은 한 두어 달 후에 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서로 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 합의를 할 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합의할 당시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그 이후의 치료비는 이 합의금에 포함시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섣불리 내가 만약에 합의를 하게 되면은 내가 진짜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보존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전히 완쾌가 되는 거니까 내 치료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을 때 보험사랑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또는 내 상처가 완전히 다 낫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고 얼마 정도만 더 치료를 받으면은 뭐 완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는 향후 치료비라든지 이거를 고려해서 보험사랑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험사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게 과실 비율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으면은 1차적으로 기관에서 조정을 한번 하고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재판까지 가는 건데, 재판 수행은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데 보통은 1심까지만 진행이 되고, 뭐 항소심 이상으로 하려면은 별도의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